자, 둔께는요, 천산이니까 건께가 위에 있고 아래 강께가 있겠죠. 그래서 건께는 하늘이어서 위로 가고요. 강께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친다, 멈춘다 이렇게 해석을 이런 성질을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께가 따라 올라가지 않으니까 두 개가 서로 어긋난다. 그래서 피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둔께는 그래서 이제 피하고 그리고 떠나고 숨고 이러는 괴예요. 우리 은둔한다 할 때 그 바로 이제 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둔, 도피, 후퇴. 괴의 핵을 보면요. 위에 양이 4개고 아래에 음이 2개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서 음이 2개 자라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양은 점차 사그라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은둔을 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약간 주의할 점은 이 은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육아들의 은둔이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뭐 굉장히 개인의 취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뭐지 산속에 들어가 살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때가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때 그렇다면 때가 뭔가 이제 그 은둔을 요구하는 이런 때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런 때에 자발적으로 사실은 때에 맞게 행동하는 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은둔은 그런 어떤 소극적이거나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적절한 행동으로서의 은둔. 그래서 좀 적극적 은둔이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괴사를 보면요. 그런 은둔이다 보니까 둔형, 둔은 형통하다. 이렇게 나오죠. 소리정. 바르게 함이 정을 먼저 해석을 해서 바르게 함이 소리, 조금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물론 이거를 소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인은 바르게 해도 이롭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바르게 해도 조금 이롭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는 피하다라는 뜻이라 그랬는데 요 글자로 보면요. 그 오른쪽이 이게 돼지돈자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착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돼지가 사람을 피해서 재빨리 풀숲에 숨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그 둔꾀라고 읽는데 이걸 둔꾀라고 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둔형. 자, 일단 이게 이제 그 형통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두는 이제 물러나고 숨는 형국이면 그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형통하다고 하잖아요. 조금 의아하죠. 그런데 이 정년 은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만약에 물러나야 할 때에는 물러나는 것이 형통한 거죠. 그러고 이제 남는 거는 다만 잘 물러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물러남에도 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전략적 후퇴와 같은 거죠. 아까 제가 적극적 물러남이다. 적극적 은둔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전략적 후퇴와 같으니까 이 은둔 속에는 사실은 또 다른 내일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연장선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일종의 적극적인 처세술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전해서 둔형을 뭐라고 했냐면 둔해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통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략 전술로서의 어떤 물러남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제 활발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고 이러는 것만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냥 이롭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리정 조금 이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또 조금 더 보면요. 이게 그냥 리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정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게 물러난다고 하는 것
물러남의 도가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음이 2개만 자랐어요. 근데 만일 음이 3개가 자랐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천지빗개가 되죠. 그럼 아주 막힌 때예요. 막히고 비색하게 되고, 그때 천지빗개 우리가 했는데 괴사가 분리군자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함이 아예 이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뭘 해야 될지가 쌈박하잖아요. 그냥 이땐 그냥 숨으면 돼요. 근데 이제 아직은 2개만 자라난 둔께는 이게 일단은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막힌 때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지금 물러날 때구나 하는 것을 캐치하는 것부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신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쌈박하지가 않아요. 제가 처세 술이라고 말을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한 처세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전에서는 이 두는 때가 중요하다. 이 얘기는 지금이 그 때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때를 캐치한다든가 때에 따라서 다양한 그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효사에서 실제로요. 그런 때에 맞는 다양한 어떤 그 처세술들, 은둔술들을 보여주어요. 그 효사의 그 처세술들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효사는요. 일단 이런 건 있어요. 이 은둔에 대한 처세라고 하는 건 주역은 기본적으로 소인을 위한 건 아니라 그랬죠. 늘 군자를 향한 거거든요. 괴사를 해석할 때, 괴의 상을 해석할 때는 아래 음이 소인으로서 소인이 조금씩 자라난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은 되지만 실제로 하나하나의 효를 볼 때 밑에 두 음을 소인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6효 모두가 군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은둔하는가. 그래서 6효가 모두 은둔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런 걸 일단 또 염두에 두시고요. 또 이제 하체는 이제 간께잖아요. 간께는 멈추고 그치는 게죠. 그러니까 은둔을 해야 될 때 멈춘다는 거는 은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께는 대체로 은둔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상체인 이제 건께에서 그 은둔도 좀 제대로 이루어져요. 하려고 할 때 많은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현실에 얽혀있는 여러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이해관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다양한 이제 그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사에서는 이번에는 이 효들의 관계 이게 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 같아요. 자, 요 초육부터 보면요. 자, 초육은 둔미 물러남의 미꼴이죠. 꼴이라서 위태롭다. 물용 유유왕 가는 발을 두지 말아야 한다. 자, 이거 해석도 좀 재밌는데요. 이제 물러난다는 건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초유가 머리이거나 시작이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백스텝. 그래서 이제 초유가 꼬리가 돼요. 그래서 이 물러날 때의 꼬리라는 건 완전히 못 물러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육은 물러날 때가 됐는데 미처 물러나지 못한 것을 지금 둔미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때를 놓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둔술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게 지금 초육에서 좀 나타나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위태롭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물용 유유왕으로 한 거예요. 이때 왕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가지 말래는데 왕을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우리가 지금 이게 물러나고 있는 중이니까 백스텝 하는 중이잖아요. 백스텝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왕이라고 하면 백스텝을 계속하는 게 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물러날 때 제대로 못 물러났는데 무리해서 계속 물러남을 시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정의천 해석이고요. 그냥 보통처럼 이 물러나지 못했다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여기에서 어느 쪽이든 간에 제자리에 있으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게 없는 듯이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위태로움을 인지하고요. 비록 피하지는 못했지만 몸을 좀 사리라는 거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이제 접으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코로나가 되어서 접을 수 없었거나 하여튼 뭐 제가 이 금융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접어야되는데 못 접었으니까 그런 빚을 더 내가지고 얘를 다시 해봐야지 이러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추이를 좀 살펴라 이런 것이 지금 초육에서의 그 둔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미미하게 피하는 이런 어떤 한 방식이기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이는요. 집지용 황후지역. 그러니까 황후지역이 황소의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용은 뭐뭐로서 집지, 잡았다. 이런 거죠. 황소의 가죽으로서 잡는다. 막지 승탈,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이때 이제 용은 뭐뭐로서 해서 써있자고요. 그 다음에 승도 이제 좀 나왔죠. 그 승은 충분히 뭐뭐하다의 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열자, 설자, 이 설자는 말하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우리 계속 탈자로 좀 읽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벗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주역에선 탈자로 보통 써요. 그래서 이루다 벗길 수 없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정의천만 이거를 말하다로 했더라고요.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정의천처럼 해석한다면 주어는 뭐가 되냐면 앞문장 전체가 되죠. 황소의 가죽으로서 잡는데 그것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탈로 읽어서 이루다 벗길 수가 없다 그러면 뭐를 못 벗기냐면 황소 가죽을 못 벗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이 황소의 가죽을 어떻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집지용 황후 지역이 그럼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질긴 황소 가죽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625가 지금 구호와 정응이거든요. 그래서 정응인 구호에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 이것을 집지용 황후 지역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막지승설은 그 결속을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지금 은둔의 때인데 6위가 현실 세계의 어떤 강한 결속력을 가진 구호와 그 결속을 깨지를 못하고 정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꼭 구호가 아니라도 이 자리 자체로 봐도 괜찮아요. 6위가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건데요. 이게 왜 그 둔의 그 괴에서 효로 나왔을까요? 둔이면 피해라 그래야 되는데 왜 나 안 피할래?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그냥 이렇게 다 숨어야 되는 이런 때가 명확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통은 그는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치는 챈 사람들인 거잖아요. 인지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미를 알아차린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이제 피해야 되겠다는 건 인지를 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있는 자리를 다 박차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공적인 자리라거나 막 내던지고 갈 수는 없죠.
이런 경우가 아마 6.25가 아닐까. 그래서 6.25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좀 다하려는 것. 이것이 아마 6.25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로 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하은주에서 은나라 있잖아요. 은나라 다음이 이제 그 춘추 전국시대인 이제 주나라가 되는 건데,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제 그 폭군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마지막 왕이 거왕, 주왕이죠. 주왕이네, 주왕. 주왕이, 그 폭정을 이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자라고 있었어요. 기자는 기자조선의 그 기자예요. 기자 같은 경우에 끝까지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지 않고, 그러고 이제 간언도 해요, 왕한테. 그러다가 결국 투옥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두뇌 때 막 폭정을 일삼을 때,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또 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3요. 9.3은 개둔. 개는 이제 매어 있다는 거죠. 매어 있으면서 물러납니다. 유질려. 병이 있어서 위태로우니 흉신첩. 신첩을 기르듯이 하면 길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개두는요, 가까운 곳에 매어서 멀리 피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둔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뭔가를 정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관계를 정리하고, 특히 관계 정리할 때 이제 가까운 거를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렵죠. 어머니를 어떻게 할까? 자식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둔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 멀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개두는 그걸 못한 거예요. 9.3은 정응은 없어요. 자기가 메워야 할 정응은 없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친비한 관계에 있는 이제 이효 또는 그 아래 음효들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때 음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아주 가까운 가족 친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자기가 못 버리는 돈과 지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세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멀리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물러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리를 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질이에요. 그러고, 피해야 될 때 피하지 못했으니까 좀 위태로워지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흉신첩이 하나의 이제 또 처세가 되는 거죠. 신은 신하니까 알 수 있고요. 첩은요, 어떤 공적인 어떤 직책으로서의 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와 하인 사이에 약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로 여자들의 일을 돕는 어떤 여자 신하 비슷한 이런 공식적인 어떤 직책으로서 이걸 이제 시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첩은 만약에 뭐 귀족이나 왕 같은 경우에 자기 아랫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신첩을 기르듯이 해라. 신첩을 다루듯이 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신과 첩을 대하는 건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이제 고대 텍스트에 보면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너무 잘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머리 꼭대기에 막 기어 올라. 근데 너무 멀리 하면 그러면 이제 원망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매이지도 말고. 그런데 이제 떠나지도 못하고 남았는데, 그걸 이제 끊어가지고, 그럼 너무 막 야박하게 해갖고, 그들이 떠나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처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하면 길한 거죠. 그러니까 9.3은요, 이 9.3의 개두는, 두는 둔이에요. 피하긴 피했는데, 집으로 피한 거죠. 이를테면 아주 가까운 곳으로 피한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9.4는 호둔. 호는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면서도 물러나는 것이니 군자길 소인비. 이번에도 군자와 소인이 나왔네요. 군자는 길하고 소인은 비색하다, 막혀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 이런 거죠.
호두는요, 이제 개둔하고는 좀 반대래요. 반대로 기꺼이 도피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합계인 관계는 잘 피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상계, 구사가 상계이고요. 상계로 올라와서 이제 제대로 피하는 그 기술들을 이제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 호두는요, 좋아하는 관계인데도 피한 거예요.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구사는 그 초육하고 정응이거든요. 그래 둘이 이제 좋아하는 관계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그 관계를 정리하고 떠난 거죠. 아,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를 굳이 호둔이라고 말을 할 때는 아마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려면 사실은 이제 구사의 입장에서 정리 대상이 초육이잖아요. 이 초육이 그 도피하는 걸 승인하고 지지해 주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호자를 쓴 게 아닐까. 그러고 이제 근데 어쨌든 그 호두는 구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결별을 하는 거니까 결단력이 굉장히 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사가 양요고요. 상체인 건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단력이 큰 거예요. 결국 호두는 결단력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럼 그냥 또 길하면 되지. 왜 더 소인비가 나왔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사가 자리가 음의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응이 또 있었고 워낙 좋아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러면 결단을 했더라도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소인처럼 굴지 마라. 그 다음에 구오요. 구오 가둔. 가는 아름다울 가짜죠. 그래서 가둔 아름다운 도피. 아름다운 물러납니다. 정길. 곧아서 길하다. 자, 구오는요. 중정하고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하고 중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질 게 없죠. 그래서 두뇌 시대에 잘 물러나는 어떤 표준과 같겠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어떤 물러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물러날 때를 적시에 인지를 했고요. 이제 물러나야 돼. 이런 걸 이제 안 거죠. 그럼 망설임 없이 결단력 있게 잘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길이 나오면 바르면 길하다. 이래서 바르지 못할까봐 경계하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해석 자체도 곧아서, 그러니까 바르기 때문에 길하다. 즉 가둔 자체가 이미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아까 호둔이 있었는데 구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호둔하고 가둔의 차이는 뭘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그 자리가 중정이고 구사보다는 구가 좀 더 지도자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의 성질상 어떤 진퇴에 대한 사리 분별이 좀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자리이니까 이거를 자기가 누구를 정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러면 그 뒤에 그림은 어떻게 그려놓지? 이런 어떤 전체를 고려하는 이렇게 좀 더 폭넓은 것을 가둔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구요. 상구 비둔. 여유로운 물러남이니 무분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자, 이 비는 이제 살찔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한 품인 거죠. 살이 쪘으니까. 비두는 넉넉하고 이제 그 여유로운 물러남이에요. 뭐 딱 느낌이 오시죠. 상구는요, 정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여 있을 게 없고요. 신비한 음도 근처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얽매이지 않고 멀리 떠날 수 있어서 이건 이제 비둔이라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여유로운 물러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원래 물러나고 떠날 때는 멀리 갈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구도 어떤 상황이 물러날 수 있는 어떤 그 정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둔께가 물러남의 때이기도 하지만 오요까지는 여러 메인 것들을 쉽게 정리를 못해서 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상구는 상황 자체가 물러남이 어떤 그 최적인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식들도 모두 키우고요. 정년을 다 채우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도 이제 제가 원래 둔이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처세술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좀 전에 이제 정년을 다 채우고 은퇴하는 경우에도 내가 뭔가 밀려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후가 너무 이제 안 해본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퇴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미련이 있고, 이런 것을 비둔이라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둔 자체는 어떤 마음의 여유로운 것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물러남의 의미, 이런 것들이 비둔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할 때 실제로는 퇴임 이후에 뭐 새 인생을 설계를 해야지 이런 설레임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마 비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둔께는 어떤 물러남이 필요할 때 다양한 상황에서 그 물러남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둔형 소리정 초유 둔미려 물룡 유유왕 유기 집지용 황우지역 막지승 설 구삼 개둔 유질여 흉 신첩길 구사 호둔 군자길 소인비 구오 가둔 정길 상구 비둔 무분리